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1차 검찰 소환이 됐고, 그리고 요번 토요일 날 소환 예정으로 되어 있죠. 소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어떤 그런 혐의는 워낙 많이 지금 많아서 저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하면 저거 터져나오고 저거 하면 이거 터져나오고 완전히 또 두더지 두드리는 그 게임 비슷한 그런 양상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 이재명은 그들이 도구인가 아니면 도끼인가 하는 그 칼럼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그야말로 그 어떤 전체적인 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그런 어떤 비리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걸 커넥션, 그리고 그 과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놔서 제가 한번 그 칼럼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그 칼럼 내용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밝혔다. 다만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엔 일을 해야겠으니 소환 날짜가 27일이 아닌 28일 날 출석하겠다 라고 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민생 문제에 몰두하는 성공후사 야당 대표로 알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제로는 입만 열면 주로 이재명 자신의 방탄이다. 10일 새해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도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과 미래개척에 집중해야 될 때라면서 이를 위해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자들 질문 11개 중 첫 번째와 마지막 질문까지 6개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다. 회견 제목은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재명의 오늘을 지키려 나라의 내일도 바꾸겠다는 성공후사 정당선이 될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면 어떨지 상상해 보시라. 민주당도 나라도 이렇게 제자리 맴매면 아닐 것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57%나 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요컨대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한 다수 국민은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주당이 지자체장 시절 비리 의혹이 덕지덕지한 이재명에게 접수당에 꼼짝 못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개인 비리와 당의 비리는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 2010년 그가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데에는 이재명의 성남시민 모임 활동과 김미희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2013년 9월 성남시 의원 정용하는 시의회에서 이재명 시장이 김미희 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앉히고 인수위원회의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공동정부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진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시장 시절 이재명이 경기동부연합과 통진당 세력에 넘긴 행정 권한이나 이권 사업 등을 보면 성남시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이재명을 통해 엉뚱한 세력에 접수됐고 이재명은 그들의 도구가 아니었나 싶다. 검찰이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한 전대협 출신 정진상은 성남시민 모임에서 만난 사이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이재명을 도운 이재명의 척건 김용은 한 청년 정책위 지도위원을 지낸 운동권 핵심이다. 김용이 이석기의 경기동부 연합, 간첩단 1심회와 왕재산 사건의 활동가 등과 연관된 종북 라인 관리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글쎄 이게 지금 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 그 연관해 보면 이게 전부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둘러싼 이게 전부 다 북한 종북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모든 걸 알고도 그들이 도구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영악한 이재명은 도구에 머물지 않았다. 손영공 출신 인권 변호사로서 변방 장수가 됐다는
기득권에 맞서는 이미지와 사이다 발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 이후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민주당 접수에 성공했다. 그건 맞죠. 그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틀 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산하 문화교류국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진보개혁 세력 대신 후보로 개혁 세력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되도록 본사에서 적극 조치를 취해달라는 통신문을 보냈다. 이 단체 일부는 2021년 간첩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당시 북측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칼럼에서는 이 이재명과 이재명을 둘러싼 그 세력들이 북한과 완전히 내통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자체장 시절 이재명은 왜 그리 대북 사업에 열성이었는지 의문이다. 변호사 대납 의혹을 받는 상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상방울 사내이사 출신이 회장이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고 팔았다는 가상화폐 의혹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저도 좀 이거 수사 더 받아봐야 되겠죠. 이제 이재명은 검찰이 자신을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턱도 없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당대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시대전환 조중원 의원은 이재명이 여의도와 국가정치에 국정의 에너지와 공간을 잡아먹어 당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대표 자리에 앉아 권력을 남용하면 그는 민주당을, 우리나라를 까부수는 도끼도 될 수 있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 김순덕 대기자의 그런 민주당으로 보면 조금 동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지금 검찰 수사에서 까발려지고 있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게 북한과의 어떤 그런 연루 의혹, 그리고 이재명을 둘러싼 어떤 조폭, 이런 부분들이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경기지사가 그렇게 북한을 도와줬느냐,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이재명의 어떤 그런 검찰 수사 관계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이 칼럼을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칼럼 내용을 제가 쭉 올려놨으니까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